오늘은 원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동이라는 것은 동그랗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운동을 원운동이라고 하죠.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외에 좀 특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원운동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동 형태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운동에서는 주기라고 하는 것과 진동수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 파동 시간에 배운 걸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하고 있을 때 진폭을 A라고 하고 뭐 여기를 시간으로 했을 때 말이지 여기서부터 다음번 그 위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라지 T라고 하고 이거를 주기라고 했죠. 진동수라고 하는 것도 있죠. 진동수는 약자로 F라고 나타내고 단위는 Hg라고 해서 헤르츠죠. 1초에 진동하는 횟수,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원운동도 역시 주기하고 진동수 형태로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기하고 진동수는 특별한 관계가 있죠.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기는 이런 식으로 진동수와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운동에서 쓰일 주기하고 진동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원운동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원을 일단 다시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그리도록 하고요. 여기 원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여기서 속도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속도가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식으로 가서 이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역시 여기도 R일 테고, 그러면 속도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V. 그런데 이게 스칼라일 때는 이 속도가 같지만은 벡터 얘기니까 방향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등속 운동을 배우지만 등속 운동에서 이 V라는 값은 그 크기가 변하지 않지만 방향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1, 여긴 2 이런 식으로 하고 벡터를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R도 벡터를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V1과 V2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원운동에서는 사실 그 속도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속도의 양을 정의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속도의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각속도라고 해요. 각속도. 우리가 원래 속도를 얘기를 할 때 V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각속도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각속도는 시간분의 세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각속도를 영문자로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속도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이 세타는 레디안이기 때문에 레디안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속도를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원운동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세타, R, 요 거리, 홀을 L이라고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라디안에서 배웠듯이 L은 R, 세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해서 V와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V는 어떻게 되냐면 T분의 R 세타 이렇게 돼가지고 V는 세타분의 R 같은 경우가 T분의 세타가 오메가죠. 그래서 여기는 R 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V는 R 오메가 이런 식으로 해서 V하고 오메가 사이의 관계가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말이죠. 조금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T는 F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하고 진동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오메가는 시간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각속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바퀴 돌았을 때 있죠. 한 바퀴 돌았을 때 오메가는 한 바퀴 돌았을 때 라지 T가 되고 세타는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파이 한 다음에 t분의 1이 얼마가 되냐면 f가 돼요.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뭘 배웠냐면은 속력과 각속도는 이런 식으로, 속도와 각속도는 이런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까지 각속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속도에서 더 나아간 가속도를 공부할 차례예요. 여태까지 우리 직선운동하고 원운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직선운동에서 S는 원운동에서는 세타가 됐었고, 직선운동에서 V는 원운동에서 오메가가 됐어요. 그리고 직선운동에서의 가속도 A는 원운동에서의 똑같이 가속도 A 이렇게 쓰는데, 살짝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C자를 붙이고 이거를 구심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R이 있고 여기도 역시 R이 있고, 속도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속도 V1 벡터, 여기 속도 V2 벡터,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이게 V1 벡터, 그리고 여기 따로 나온 게 이게 V2 벡터예요. 그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 V를, 속도 변화량인 델타 V를 구해야지 되는데, 델타 V는 알고 있다시피 V2 V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V1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변화량 델타 V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얘가 델타 V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타가 점점 작아지는 순간 가속도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타가 점점 0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델타 세타가 0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V1하고 V2하고 거의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얘를 그냥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세타하고 R이 있고 여기가 L이면은 L은 R 세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V 여기 세타고 얘가 델타 V가 되겠죠. 그러면 델타 V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하고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속도를 이제 구해 보면 A 벡터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죠. 그런데 델타 V는 이제 T분의 V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세타분의 V가 얼마였냐면은 오메가였죠. 그러니까 얘는 V 오메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R분의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속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가속도는 직선 방향에서의 가속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C자를 붙이고, 이게 C자를 붙인 이유가 영어로 센티피탈이라고 하는 그런 구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센터, 중심 방향으로 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자를 붙입니다. 실제로도 구심 가속도는 방향이 원의 중심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시 여기 원 하나를 그리게 되면 여기 중심 방향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V는 이쪽 방향으로 가리키게 되고, 그리고 가속도인 구심 가속도는 이쪽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가속도가 힘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힘에도 역시, 힘의 방향도 역시 중심 방향을 가리키게 되고, 이런 거를 구심력이라고 하게 되죠. 자, 구심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F는 MA인데 요 A가 C가 되면 여기 구심력이 되겠죠. 그래서 M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심력 FC를 M, R,
V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요게 구심력에 대한 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운동할 때 중심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 쉽게 얘기하면 원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힘이 구심력이 되는 거죠. 구심력이 크면 뭐가 커지냐면 속력이 커지겠죠. 구심력이 커지면 속력이 제곱 형태로 커지니까 힘이 2배가 될 때면 속력은 4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